10년 전 사망한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미현은 그날 조문을 하러 간 장례식장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조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례 지도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딸 유나까지 그 남자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혈육의 정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의 실종에는 미래재단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누군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 위험에 처한 가족, 그리고 숨겨진 진실. 과연 장미현은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장미현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라주었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잘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았죠.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길이니까요. 4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강재훈이 설악산에서 실종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해온 그녀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재훈의 배낭과 신발만 발견된 채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 신고를 내고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엄마, 늦겠다. 딸 유나가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16세가 된 유나는 이제 어머니만큼이나 키가 자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어요. 금방 간다. 미현은 검은색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던 분의 장례식이었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례식장 누구 거야? 엄마 단골 손님이셨던 분이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미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분은 미현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도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을까? 아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훈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었거든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죽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죠.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미현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어요. 분향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미현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깨의 구분 정도, 목덜미의 모습, 심지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까지. 모든 것이 죽은 남편 재훈과 똑같았어요. 미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현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옆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맞지 않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분향을 마치고 나서도 미현의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현은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재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현은 숨을 죽이고 그의 앞모습을 바라봤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재훈의 얼굴이었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모두 기억 속의 남편과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 핀이었어요. 그것은 미현이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재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색 넥타이 핀으로 재훈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착용하던 것이었죠. 미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유나에게 기대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짜 이상해 보여.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미현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걸음걸이까지 재훈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버릇도 그대로였어요. 실례합니다. 미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미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 재훈과 똑같았거든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하는 속도, 심지어 예의 바른 태도까지 모든 것이 재훈과 똑같았어요. 혹시 강재훈이라는 이름 아세요? 미현이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네요. 제 이름은 조민석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조민석이라니요? 미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재훈과 똑같았어요. 특히 그가 말할 때 왼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버릇, 생각할 때 이마를 살짝 찡그리는 표정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미현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조민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의 눈에는 진짜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미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재훈이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요? 설악산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 넥타이 핀, 어디서 구하셨나요? 미현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넥타이 핀을 가리켰어요. 그 넥타이 핀은 분명히 자신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참 고민하며 골랐던 그 넥타이 핀 말이에요. 조민석이 고개를 내려다보며 넥타이 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글쎄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오래전부터 제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재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10년 전쯤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미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민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현은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남편 강재훈이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실종된 후 어떤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조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하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조민석이 유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아련한 표정이었어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감정 같은 것 말이죠. 이 아이는 조민석이 유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왠지 낯이 익네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유나를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딸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조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조민석 마이너스 대한장례지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현은 그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이 장례지도사가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건축사였던 남편이 이제는 죽음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니요.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미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현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지. 그의 목소리에도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들은 장례식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나는 음료수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민석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이의 본능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현이 말을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제 죽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민석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미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과 너무 닮아서요. 미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말투, 심지어 작은 버릇까지. 조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홀로 아이까지 키우시면서. 당신을 보는 순간 마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민석도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방금 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이 아이를 보면. 유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특히 바닐라 맛? 조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죠? 정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신기하네요. 미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면 꼭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곤 했었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왠지 우울해져요. 조민석이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미현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재훈도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울해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현은 집에 돌아가서 재훈의 유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된 음성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사진 속의 재훈과 조민석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주름까지 일치했어요. 유나가 엄마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아빠 같았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미현이 물어봤습니다. 응.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아저씨가 나를 볼 때 눈빛이 뭔가 슬프면서도 그리운 것 같았어. 유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미현은 재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래재단의 정도윤 이사장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기부금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고 부실 시공으로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폭로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정도윤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미현은 손이 떨렸어요. 재훈이 단순한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해를 당한 건 아닐까요? 그때 재훈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동영상 파일이 생각났습니다. 미현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그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재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현아, 그리고 우리 유나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미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내가 조사하고 있는 미래재단의 정도윤 이사장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야. 만약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 할지도 몰라. 영상 속의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악산 어딘가에 모든 증거들을 숨겨놨어. 좌표는 북위 38도 7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40초야. 거기에 USB가 있을 거야. 그 안에는 정도윤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 미현은 메모지에 좌표를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재훈은 정말 살아있었고 기억만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미현은 조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만났고 미현은 재훈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조민석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남자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저와 똑같네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조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강재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유나의 아버지라고요. 미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조민석은 머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미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재훈의 아내인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미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조용히 살아라. 그게 너와 내 딸을 위한 길이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협박조의 목소리였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정도윤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현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조민석의 머릿속에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산속의 어두운 길, 추격해오는 검은 차,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조민석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산. 어두운 산길. 그리고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검은 차들이. 미현은 희망에 찬 눈으로 조민석을 바라봤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절벽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조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창밖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미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미현은 재훈이 영상에서 말한 좌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조민석은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달릴수록 더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미현. 미현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조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 예전에 와본 것 같아요. 미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이 미현이에요. 장미현. 우리 신혼여행도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유나. 조민석이 뒷좌석의 유나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죠? 갑자기 확신이 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엄마가 늘 말해주던 그 아빠. 설악산에 도착한 그들은 좌표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재훈과 신혼여행 왔던 산장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훈이 숨겨둔 USB를 발견했어요. 큰 바위 틈새에 방수 케이스에 담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미래재단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 사진들, 기부금 횡령 증빙 자료들,
그리고 정도윤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재훈이 미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했던 날, 유나가 태어났던 날,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미현은 10년 만에 남편을 되찾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당신이 맞아요. 내 남편 재훈이 맞다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도윤의 부하들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검은 차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어요. 재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산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사 여러 곳에 증거 자료를 전송했어요.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도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유나가 재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잃을까봐.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재훈이 딸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정도윤과 그의 공범들은 결국 체포되었고 미래재단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훈은 법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요. 조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10년간의 세월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몇 달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 미현이 재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돌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야. 기억을 잃고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그게 무엇인지 알겠어. 재훈이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죠?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 거죠? 물론이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재훈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훈은 기억을 잃고 장례 지도사로 살았던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미현과 유나는 그 없이 살았던 힘겨운 시간들을 털어놨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재훈이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고 싶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되는 거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울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비 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축복의 박수 같았습니다. 미현은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재훈이 가장 좋아하던 캐모마일 차였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차를 마셔줬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미현이 중얼거렸어요. 기억을 잃어도 시간이 흘러도 결국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재훈이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혈육의 정, 부부의 정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유나가 부모님 사이에 끼어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가족은 서로를 알아보는 본능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재훈은 이제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방황했던 경험, 죽음을 다루는 장례 지도사로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재훈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조문석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훈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